그런데 만약에 식상만 강한 유튜버라면 일단 지르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람들의 영상을 생각 없이 막 올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그 레카 유튜버들처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십성의 발현 스타일이에요. 이거랑 유튜브로 명리 공부하면 안 되는 이유, 이거를 한꺼번에 말씀드릴 겁니다. 내가 가르친다는 거, 유튜브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또는 명리학을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티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사주명리 유튜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꼭 사주명리를 콘텐츠로 하는 유튜버가 아니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아, 저 선생님이 십성 중에서 비겁이 강하구나, 식상이 강하구나, 재성이 강한지 또는 관성인지 인성이 강한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오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 공부 선생님께서 무려 3년 전에 십성별 선생님들의 강의 스타일이라고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려주신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괜찮은 내용들이 나오면 따로 메모를 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몰랐는데 맨 마지막에 사람공부 선생님 영상 올리신 거 보고 제가 메모했다고 딱 그걸 발견해가지고요, 정말 힘들게 제가 이 영상을 찾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3년 전에 올리신 거라 이 영상 찾기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사람공부 선생님 영상 요즘은 좀 안 올려주고 계셔서 못 보고 있는데, 아마 2, 3년 전인가 1, 2년 전인가 볼 때 정말 강의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식상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면 사람공부 선생님은 인성하고 관성이 좀 강하시지 않을까. 아마 무식상이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식상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무튼 명리 유튜버가 강추하는 명리 선생님은 이라는 콘텐츠로 사람공부 선생님을 추천하기도 했었네요. 일단 이제 또 시작해 볼게요. 일단 가르치는 거, 이거랑 관련이 가장 큰 십성은 뭘까요? 식상이죠. 근데 우리가 사주를 공부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식상하고 인성, 그리고 비겁하고 재성, 식상하고 관성, 또는 관성하고 비겁, 또 인성하고 재성, 이런 식으로 서로 극하거나 대치되는 기운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봐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가르치는 것과 가장 관련이 큰 십성은 당연히 식상이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인성도 함께 봐야 됩니다. 만약에 식상이 강한 강사, 유튜버 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까요? 무조건 재미 위주예요. 재미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죠.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돌보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뭐 유치원, 뭐 돌봄교사, 보육교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식상이 좀 강한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을 보는 것도 인성하고 식상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식상을 일단 가르치는 거, 인성은 나를 참으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거거든요.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이 인성이죠. 이건 헌신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게 식상뿐만 아니라 인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옷 입히고 돌봐주는 걸 식상이라고 한다면 아이에게 헌신하는 기운이 인성이에요. 함께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식상이 좀 있으면 인성까지 같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좀 친화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육교사 선생님들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튜버라고 한다면 일단 식상만 있었을 때 재밌는데 수업을 다 듣고 났더니 별로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 이런 게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유튜버라면 정말 부지런해요. 쉴 새 없이 영상을 올린다,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성을 제가 자동차에 비유한 적이 있었어요. 비겁을 배기량이라고 비교했고 식상을 엑셀이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도 상관을 제가 터보 엑셀이라고 했었거든요. 재성은 기름이죠. 관성은 신호등이고요. 이걸 편관하고 또 정관 나눌 수 있어요. 편관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단속 경찰, 정관은 신호등. 인성은 뭘까요? 브레이크죠. 식상이 엑셀을 밟고 나아가는 힘이라면 인성은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상만 강한 유튜버라면 어떻게 하냐? 쉴 새 없이 영상을 올리는데, 왜 그러냐? 이걸 엑셀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일단 지르고 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일단 영상을 올려놓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미니진 어도어 대표, 이분 사주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미니진 대표님 사주도 모르고, 그리고 사주를 제가 안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주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운이 불리하게 기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힘든 게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영상을 보면. 그래서 제가 유명인들의 사주를 좀 잘 안 다루는 이유기도 한데요. 어쨌든 식상이 강하면 어떻게 되냐, 공개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람들의 영상을 생각 없이 막 올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그 레카 유튜버들처럼. 네, 그래서 인성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인성이 식상을 극하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아, 이런 거 지금 올리면 안 되겠다라고 자기를 제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재성만 강한 유튜버다, 재성이 강한 강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식상하고 재성이 같이 있으면 더 재밌습니다. 재성이 강하면 일단 재미 위주예요. 재미 위주, 흥미 위주. 네, 약간 대중적이에요. 대중적인 콘텐츠를 잘 만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명리 유튜버들 보면, 아, 이분은 어떤 기운이 강하겠다라는 게 확 들어오거든요. 네, 그 잘못 말하면요, 이게 B급에 좀 가까워요. 그 싸이 강남스타일 같은. 네, 막 고급진 콘텐츠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재미는 있더라도. 근데 만약에 인성을 바탕으로 강의를 만든다? 그러면 재성하고 완전 반대죠. 재성이 인성을 극하잖아요. 재미없다, 지루하고 고루하다. 네, 이런 게 인성으로 영상 만드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강의가 재미가 없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식이 깊다, 네, 내용이 깊다, 이런 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질이 높다예요. 콘텐츠 질이 높은 거예요. 아까 제가 재성을 B급이라고 했는데 굳이 콘텐츠의 그 질을 따지자면, 근데 인성은, 대중성은 떨어지지만 A급이다. 그 콘텐츠의 퀄리티를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성은 어떨까요? 저는 관성이 있으신 분들이 좀 부러워요. 왜냐면 정리를 잘하거든요. 체계적입니다. 제가 기초반 수업 때 PPT 자료를 만들면 막 60장, 많으면 70장 넘어갑니다. 자료를 많이 만드는데 원래는 저는 자료를 안 만들고 그냥 강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왜? 전 상관이 강하니까.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그냥 쭉 말해도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상관이 강하기 때문에. 전 관성이 너무 약합니다. 지장간에만 있고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잘 못해요. 대신 메모는 잘합니다. 제가 재성이 강해서. 관성 있으신 분들이 체계적인데 관성으로 강의하신 분들이 어떤 거냐, 대표적인 예가 이지영 강사입니다. 일타 강사시죠? 사회. 이분 특징이 뭐냐면 판서가 깔끔해요. 그래서 관성 강하신 분들이 강의를 할 때 어떤 점이 좀 부럽냐면, 본인이 수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벽해요. 수업 자체가. 그래서 심지어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걸 책으로 낸다? 그러면 별로 많이 안 바꾸고도 그대로 책으로 출간될 수 있을 정도로 강의의 완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관성과 인성이 함께 있으면 강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지겠죠. 관성이 아무튼 정리를 잘하고 체계적인데, 제가 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보이냐, 아, 이동진 평론가님이 관성이 강하시겠네요. 딱 느낌이 오네요. 네, 너무 정확합니다. 제가 관성이 없기 때문에 수업 자료를 만들면 60장, 70장을 만드는데 막 제목 있잖아요. 제목이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면 잠깐 밑에 있기도 하고, 내용이 좀 많아지면 제목을 좀 줄여가지고 내용을 좀 줄여가지고 다른 내용을 덧붙이기도 하고, 약간 그 틀이 약간씩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강생분들에겐 관성이 없으니까 이해를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병원이나 동사무소를 가면 문서 발급할 때 적으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가 전 너무 짜증이 납니다. 왜냐면 병원에 가서 특히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처음 오셨어요 하고 물어볼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종이를 줘요. 여기다가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를 적으라고. 근데 적다 보면 저는 늘 거의 100% 칸을 넘깁니다. 주소 같은 거 적을 때 칸 좀 넓으면 좋겠는데 이름도 삐뚤빼뚤하고 적고, 주소 아무튼 적다 보면 칸을 넘겨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딱 드리면 늘 그러죠. 간호사분이 주소 이거 맞나요? 라고 다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받을 때마다 어차피 물어보실 거 이런 걸 왜 나한테 적으라고 하지? 약간 이런 기분입니다. 관성이 없기 때문에. 관성이 있으신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뭔가 적으면 딱 그 칸 안에 깔끔하게 적어요. 인성도 있으면 더욱더, 인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적다가 예를 들어서 칸을 벗어날 것 같다 그러면 인성이 있으면 그걸 인지하고 다시 글자를 좀 줄이면서 아무튼 그 칸 안에 깔끔하게 적습니다. 인성이 같이 있으면 그래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강하고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 일단 처음, 시작, 그리고 끝이 명확합니다. 네, 아마 교수님들 중에 관성이 강하신 분들이 학생들이 막 몰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거에 상관없이 자기가 딱 정해진 틀로 깔끔하게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참고로 보통 식상이 없으면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했잖아요. 그러면 무식상이면 강의를 못할까요? 무식상이면 강의를 못한다라기보다는 좀 불리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 자기 표현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을 좀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할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는데 꼭 노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냐?
예를 들면 설민석 선생님, 설민석 역사학자죠. 강사. 이분이 무식상이거든요. 이분이 관성이 강해요. 을류일주입니다. 제가 사주를 아는데 무식상 같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관성이 강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 실은 이분이 연기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뭐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학자 설민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소개하는 것부터 완벽하게 틀을 짜놓고 연기하는 것처럼 강의를 합니다. 예, 그 관성의 틀로 연기하는 거예요. 저랑 친한 명리학 하시는 선생님도 식상이 없으시고 관성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분도 수업을 하면 처음과 끝이 명확하고요. 수업 자료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것만 프린트해서 봐도 책 한 권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식상이라서 강의를 못한다, 난 강사가 못 될 것 같다, 일타 강사가 못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관성임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겁이 강한 강사나 유튜버는 어떤 스타일로 나타날까요? 일단 비겁하면 주체성, 독립성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어요. 뭐냐? 자존감도 있죠. 근데 자신감이에요. 내가 최고다. 그래서 비겁이 강한 강사나 유튜버는 일단 악플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악플에 신경 안 쓰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막 합니다. 예. 그리고 남이 보든 말든 그냥 내가 올리고 싶은 콘텐츠 있으면 막 올려요. 그게 비겁이 강한 강사나 유튜버입니다. 근데 비겁도 뭐 화비겁이 강하냐, 뭐 금비겁이 강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십성별 성격이 나와요. 제가 비겁의 기운이 가장 강한 게 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거에 가장 강한 건 뭐죠? 화비겁이죠. 화. 네.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처럼 말 잘하고 들떠있고 강의 몰입도도 순간 뛰어나고 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화비겁이겠죠? 비겁이 강한 사람이겠죠? 네. 어떤 거 하나로 딱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명리 유튜브를 볼 때 이 선생님은 십성 중에 이런 게 강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 문제, 사랑공부 선생님께서 내셨던 문제인데, 선거 예측했다가 안 맞으면 영상을 지우는 사람은, 또는 이슈가 되는 사람의 영상을 올렸다가 그 돌아가시게 되고 나서, 고인이 되고 나서 좀 상황이 안 좋게 되면 영상을 지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건 전부 다 해당될 수 있는데, 일단 이슈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식상이나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일단 올리고 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인성이 좀 강하면 막 함부로 영상 올리지 않겠죠. 그리고 내가 이슈가 되기 위해서 선거 예측하는 걸 영상 막 올려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재밌을 것 같으니까. 식지가 강하면 그런 거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측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떨어졌다 그러면 영상을 몰래 지우죠. 그래도 인성이 있으니까 지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랬죠. 유튜브로 명리 공부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슈가 되는 영상들을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본인이 예측해놓고 틀리면 살그머니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들만 일단 남는 거예요. 사랑공부 선생님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인성하고 식상이 같이 있으면 자기가 이야기한 걸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수정하기도 하고, 자기가 글을 쓰면 글 지우기도 하고, 고치고 쓰고 계속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인성하고 식상이 그래도 함께 강하기 때문에 책을 계속 썼다가 지웠다가 계속 점점 퀄리티를 높여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기초반 수업을 한번 끝내고 나니까 이제 중급반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 자료도 웬만하면 제가 관이 약하니까 이제 깔끔하게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게 뭐냐면 인성이죠. 인성은 본인을 통찰하는 힘이기도 한데 결국엔 자기를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힘입니다. 자기가 힘들었던 점들, 이런 것들도 자기의 발전으로 승화시키는 힘이에요. 이게 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식상이나 재성으로 유튜브를 하더라도 인성이 강하면 자기가 뭔가 잘못된 걸 올렸을 때 지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스타일을 좀 함께 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